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 노동자 1000명이 거리로 나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등 다른 사건들이 먼저 처리됐고 대통령 사건은 선고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사실상 4월로 선고가 미뤄지면서 1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총력 투쟁 대회를 열고 하루빨리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적 분노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논의하는 건지 아니면 의견이 서로 많이 다른 건지 알 수 없는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민들의 집회를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긴 한 건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전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보기에 대단한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5.18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광주지방법원까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거리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논밭에서는 여전히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에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순찰을 강화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논두렁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만 소각이 가능하고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도 남은 농부산물을 정리하기 위해 태우는 겁니다. 안 태우면 트랙터가 들어가서 논을 못 갈잖아. 그러니까 걷어내든지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트랙터가 이렇게 갈면 볏집이 감겨서 못 갈지 논을 못 갈아. 소각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지만 농사를 앞둔 봄철이 되면서 곳곳에서 농부산물을 태우는 일이 잦습니다. 인근에서도 논밭이나 쓰레기 등을 태워 검게 그을린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산불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하고 붙어 있거든요, 동네가. 그러니까 동네 향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얕은 불빛만 보이면 불 못 지르게 하고 막 그래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이날 하루에만 전남 소방 인력 78명과 차량 37대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 투입된 상황. 대형 산불이 또 나면 소방과 산림당국의 대응력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에도 소각행위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현장까지 도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력 소모도 크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범위를 또 이렇게 진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고요. 소방당국은 1일 2차례 순찰과 산불 진화용 저수지 확보, 산불 지연제 선제적 살포 등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산림인접마을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 소각 등 일련의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올해 들어서만 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전국에서 산불 43건이 발생해 임야 2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대미 자동차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 지역 경제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예외는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하진 못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엔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광주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스포티지, 셀토스, 소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량이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전체 물량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51만 4천여 대 가운데 33만 3천 대, 비율로는 65%가 수출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물량이 18만 대로 전체 생산량의 3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 열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피해가 지역 기업들한테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아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국내 생산 물량에는 변화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때마침 미국 조지아에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장을 준공했고,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기아의 차종도 생산할 예정이어서 광주의 생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목포시장 부인과 신안군수가 나란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시장, 군수 모두 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공백은 곧바로 행정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당선 모여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정향숙 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용서류 손상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내부 서류를 고의로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와 신안군은 바로 부단체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두 지역의 단체장 공석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사이의 간격이 8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선거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과 군수의 동시 낙마로 인한 정치적 공백과 함께 지역사회의 행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요즘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지역 의대생들의 복학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서 복학 신청 마감을 하루 더 늦췄고, 이미 재적 절차에 들어갔던 전남대 의대의 경우에는 복학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조선대 의대가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을 내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5시까지가 마감 시한이었지만 학교 측의 설득과 전남대 의대의 재적 절차 영향으로 복학 움직임이 일면서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학기 조선대 의대생은 전체 870여 명 중 689명이 휴학했고, 이 중 30여 명만이 이번 달 중순쯤 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복학 신청이 더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막바지에 다르니까 그런 걱정들이 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전남대는 미복귀 의대생의 재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생은 69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이 중 30여 명만이 복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서야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내부적으로 복학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흘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복학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열흘 이내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네네. 그래서 구제 거기서 이유가 합당하면 구제가 되는 거고. 특히 수도권 의대생들이 대거 복학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의대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공중보건위기가 갈수록 줄면서 농어촌 의료의 최후의 보루인 보건소가 위태롭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보위들이 줄줄이 전역하거나 또 전출을 하는데 정작 신규 배치 인원은 줄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항지 기자입니다. 전역을 앞둔 공중보건위의 마지막 진료일. 보건소는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료를 보던 의사가 가면 이 보건소는 언제 다시 열지 환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만 안 한다고. 여기는 4월에 이쪽에 의사가 배치가 확정이 되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공보위의 복무 만료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보건증 업무는 아예 중단됐고 학교 급식한테 가라 그래. 그런데 요거 필요하대. 보건증이. 그래서 거기 가려고. 만성 질환자들은 다음에 오면 보건소가 문을 닫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또 약을 타러 왔는데 3개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재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당이 설차이 높으니까. 공보위가 부족해 지난해부터 시단위인 여수의 보건소도 처음으로 휴진일이 생겼습니다. 한 명의 공보위는 일주일에 3곳의 보건소를 돌며 순회 진료를 합니다. 환자들은 많고 쉴 시간은 없어 사용하지 못한 휴가도 많습니다. 저희가 너무 갈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마저도 공휴일이 껴버리면 막 2주에 한 번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있으니까. 섬 지역 공보위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여수 관내 섬 보건지소 5곳에 배치된 20명의 공보위 중 19명이 올해 전출을 신청했습니다.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공보위는 많지만 신규 인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도의 공보위는 122명이 복무 만료와 전출로 나가고 72명만 신규 배치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50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자체는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공보위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과는 50명이 감소함에 따라 공보위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작년 수준 또는 1명을 추가 확보하여 도서지역 보건지소 5개소에 2명씩 총 10명을 우선 배치하고 다음 달 중순이면 공보위들이 신규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대생 집단 휴학과 의료계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공보위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생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탄핵 정국의 향방과 사의 제복을 선거의 민심을 짚어봅니다. 오늘 방송에는 민주당의 주철현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 등 최근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울러 담양군수 재선거를 비롯해 사의 제복을 선거의 판도를 분석합니다. 경찰이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 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당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정당 방위 상황,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돼서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불구하고 1m 이내 최근적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에게 중상리 빈 50대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을 가로챈 지역의 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23년 검찰이 수사 중인 광주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사 대상인 은행장과 브로커에게 모두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순경은 어젯밤 10시 15분쯤 광주 서구 매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경찰은 해당 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들불 야학의 장소이자 5.18 민주열사들이 활동했던 광천 시민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전시관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5.18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논평을 내고 광천동 일대 재개발을 앞두고 광주의 역사적 공간이 사라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갖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아파트는 5.18의 숨결이 배어있는 공간이자 공동체 정신이 녹아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조합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지자체의 후속 조치들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